여섯 번째, 공유압 기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력원이 있는데요. 이 공압과 유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압 에너지와 유압 에너지를 생성하는 전동기와 원동기가 있는데요. 공합원은 이렇게 기호가 색이 채워져 있지 않은 기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안이 속이 채워져 있는, 색이 칠해져 있는 것이 유압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순서가 바뀌어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정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전동기가 있고 원동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모터 및 펌프입니다. 자, 모터는 좀 안쪽을 향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색이 칠해져 있지 않은, 속이 차 있지 않은 것이 공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화살표가 안쪽을 향하고 있고 속이 채워져 있지 않으므로 공기압 모터가 되겠죠. 이 부분은 두 방향으로 유동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압 모터도 이 화살표 방향이 지금 안쪽을 향해야지 모터가 되겠습니다. 색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유압 모터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세 번째는 이 화살표 방향이 안쪽을 향하면서 속이 채워져 있지 않으므로 공기압 모터가 되겠고요. 화살표가 바깥쪽을 향하면서 속이 채워져 있으면 이게 유압 펌프가 되겠습니다. 공압 펌프도 화살표가 바깥을 향하고 있고 속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공압 펌프로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모터 및 펌프 알아봤고요. 화살표 방향 안쪽을 향하고 있으면 모터, 그리고 바깥쪽을 향하고 있으면 펌프,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측정계입니다. 자,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 이렇게 온도계 형상이 있고요. 유체양을 측정할 수 있는 유면계, 그리고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계, 그리고 차압계도 있고요. 토크를 측정하는 토크계, 유량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적 유량을 측정하는 적산 유량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명계도 유량을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기름이 어느 정도까지 차져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계측기기가 되겠고요. 유량계는 실제로 유량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수치상으로 알 수 있는 계측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이드 부분, 앞서 나와 있던 그 밸브 기호니까요, 한 번 더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타 기기입니다. 이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냉각기가 있고요. 화살표 방향이 바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가열기는 온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안쪽을 향하면 되겠죠. 이렇게 화살표 방향 차이를 두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도 조절기는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고요. 자, 윤활기, 즉 루브리케이터는 윤활유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이렇게 마름모 모양의 이렇게 직선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압을 유압으로 바꿔주는 공유압 변환기도 있고요. 이렇게 공압 기호가 유압으로 바뀌게 되는, 이거를 가지고 유추해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압기는 압력을 높여주는 그런 기기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1번 들어가서 압력이 2번으로 나오면서 커지는 증압기가 있겠습니다. 어큐뮬레이터, 축압기도 있는데요. 탱크가 이렇게 뉘어져 있는 기호라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기호가 어큐뮬레이터, 즉 축압기가 되겠죠. 그리고 서비스 유닛 안에는 드레인 부치 필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드레인 부치 필터라고 하는 것은 필터는 이렇게 생겼는데 마름모에 이렇게 파선으로 가운데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드레인 부치는 응축수를 분리시켜주는 드레인이 붙어있는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응축수를 분리시켜주는 드레인을 나타내는 기호가 되겠고요. 위에 점선으로 필터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압 회로에서는 탱크로 우리가 순환 구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유압 탱크 이렇게 생겼고요. 스트레이너, 흡입구 쪽에 필터를 스트레이너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의 기호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화선으로 흡입구 쪽에 있습니다. 압력 스위치는 이런 기호로 생겼고요. 소음기, 공기 건조기, 이런 것들, 공기압 조정 유닛까지 이렇게 기타 기기까지 알아봤습니다. 바로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 제밸브 기호의 명칭. 자, 이렇게 점선으로 위쪽에 위치해 있고, 우선 이 직선이 왼쪽에 있느냐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릴리프 밸브냐 감압 밸브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이쪽에 가운데 있지 않으므로 왼쪽에 있고 위쪽에 파선이 있으므로 릴리프 밸브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른 밸브들도 보면 무바 밸브는 이렇게 돌아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파선으로 되어 있다는 거, 시퀀스 밸브도 마찬가지로 파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압력제 밸브의 기호를 물어보는 문제 자주 출제가 되니까요. 기호 관련된 내용은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호만 보고 푸는 문제도 있는데 회로도를 주고 그 회로도 안에 기호를 보고 맞추는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기호들을 다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보시겠습니다. 자, 유압 회로도가 있고요. 가, 나, 다, 라가 있습니다. 자, 가는 우선 바깥쪽을 향하고 있고 속이 채워져 있습니다. 속이 채워져 있으면 유압이었죠. 자, 유압에서 바깥쪽을 향하는 것이니까 펌프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토출량이 일정한 정용량형이 있고 토출량이 일정하지 않은 가변 용량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렇게 정용량형 펌프로 볼 수가 있겠고요. 화살표가 있는 것이 가변 용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스톱 밸브가 되겠고요. 유체 흡을 막아주는 스톱 밸브, 그리고 한쪽으로만 유체가 흐르게끔 제어해주는 체크 밸브, 다는 체크 밸브가 되겠습니다. 라는 릴리프 밸브가 되겠죠. 이 부분. 자, 어큐뮬레이터는 기호가 어떻게 됐었나요? 이렇게 탱크를 눕힌 기호가 됐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압 모터의 기호는 물어봤는데요. 우선 화살표 방향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모터와 펌프의 차이는 화살표 방향입니다. 자, 안쪽을 향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이것은 모터를 뜻하죠. 네, 속이 채워져 있지 않으므로 공압 모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속이 채워져 있으므로 유압이고요. 바깥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유압 펌프가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이 화살표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자, 안쪽으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자, 안쪽을 향하고 있는 게 모터죠. 모터. 자, 모터인데 속이 채워져 있으므로 유압 모터가 되겠습니다. 자, 유압 모터인데 자, 이 부분이 추가돼서 두 방향 또는 양방향 유압 모터가 되겠고요. 자, 이 4번 보기는 요동형 유압 모터, 그러니까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는 요동형 유압 모터가 되겠습니다. 공기압 모터 기호를 물어봤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지금 6번째 내용에서 공압 기호를 배웠는데요. 그 공압 기호를 가지고 이 회로를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압 회로에 그 기본 회로가 있는데요. 공압 장치의 기본 회로는 자, 이렇습니다. 자, 우선 동력 공급 요소,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공압 기호를 처음 배울 때 동력원, 그러니까 공압이라든지 유압이라든지 전동기, 원동기에 대한 기호를 배웠었죠. 자, 그런 것들이 오게 되고요. 신호 입력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방향제 밸브가 이렇게 쭉 있고요. 이것을 신호가 주어지겠죠. 그럼 그 신호를 가지고 처리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놀린턴 밸브인 여기 오어 밸브라든지 엔드 밸브라든지 뭐 체크 밸브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유체의 방향을 제어하는 제어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럼 위쪽에 그런 것들을 다 받아서 이 액추에이터인 실린더로 전달이 되게 되고요. 이 실린더가 전진했다가 후진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공압장치의 기본 회로가 되겠고요. 이 유압장치의 기본 회로 보시겠습니다. 유압장치의 기본 회로는 우선 유압장치에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유압 유니트에서 기름이 우선 공급이 되면 이 공급된 기름이 나갈 수 있는 순환구조로 되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이 탱크가 있어야 됩니다. 꼭 탱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유압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공압보다 사용 압력이 높기 때문에 과부하의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 과부하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항상 최고 압력을 설정해주고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밸브가 항상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릴리프 밸브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력 공급부가 있고 에너지를 전달하는 이 부분, 펌프 부분이 있습니다. 유압에서는 공압과는 달리 이 기름을 낮은 곳에서 위쪽으로 전달시켜주는 펌프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신호 처리부 마찬가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속도를 제어해주는 유량 제어 밸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어부가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압 회로에서는 직선 운동을 해주는 액추에이터인 유압 실린더가 구동을 해주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압장치 기본 회로, 유압장치 기본 회로 이렇게 두 개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부분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요. 제가 따로 사이드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출이 많이 상대적으로 적게 됐다는 뜻이니까요. 그래도 시간이 되실 때 한 번씩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어 회로가 있겠습니다. 자, 압력 제어 회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무브화 밸브를 이용한 무브화 회로도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 보시면 우선 무브화라고 하는 것은 위압 유니트에서 기름이
토출이 되고 실린더를 거쳐서 탱크로 오는 것이 부하가 걸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무부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린더로 거치지 않고 바로 공급 포트에서 탱크로 바로 순환이 됐다는 뜻이겠죠. 그럼 여기에서 5포트 3위치 그러니까 중립 위치에 있는 그런 밸브를 이용해서 무부하 회로를 만들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따로 그렇게 만들지 않고 밸브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무부하 밸브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으로 만들 수가 있겠네요. 이 부분으로 이제 점선으로 이어진 이 부분으로 무부하 밸브를 이용해서 무부하 회로도를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텐덤 실린더 병렬 회로에 의한 증합 회로도인데요. 우선 이 텐덤 실린더 자체가 이 실린더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한 그런 실린더가 텐덤 실린더가 되겠죠. 이런 텐덤 실린더의 목적은 이 압력을 증가시켜주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텐덤 실린더를 이용해서 만드는 증합 회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린더가 두 개를 이렇게 배치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증합을 위해서 그렇게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증합 회로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감압 회로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압력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쓰느냐? 감압 밸브를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압 밸브와 릴리프 밸브 차이점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유로가 가운데에 있는 것이 감압 밸브였습니다. 이 감압 밸브를 이용해서 이 전체 회로보다 이 부분의 압력이 작아지게 압력을 낮춰줘서 하는 그런 감압 회로도가 되었고요. 이 카운터 밸런스 회로도도 있습니다. 카운터 밸런스 회로도도 우리가 릴리프 밸브와 체크 밸브를 가지고 조합해서 이 배합이 걸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회로도가 카운터 밸런스 회로도가 되겠네요. 자, 어떤 회로든 간에 카운터 밸런스 회로도도 카운터 밸런스 밸브를 쓰고요. 감압 회로도 감압 밸브를 사용하게 되고 증합 회로도도 증합을 목적으로 구성한 텐덤 실린더를 사용하게 되고요. 무부하 회로도도 무부하 밸브를 사용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기호만 잘 숙지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속도 제어 회로는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우리가 실기에서도 꼭 알아둬야 되는 그런 회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속도 제어 회로는 속도를 제어한다고 했으니까 유량 제어 밸브를 이용합니다. 자, 그럼 어떤 유량 제어 밸브를 이용하느냐? 여기 체크 밸브와 교축 밸브를 조합한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를 이용을 하는데, 자,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의 체크 밸브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전진 단위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후진 단위로 표현할게요. 자, 전진 단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후진 단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 미터인 방식인지 미터 아웃 방식인지, 그럼 전진 속도를 미터인으로 방식으로 제어하는지 후진 속도를 미터인 방식으로 제어하는지, 전진 속도를 미터 아웃 방식으로 제어하는지 후진 속도를 미터 아웃 방식으로 제어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합니다. 자, 우선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체크 밸브가 이쪽을 향하고 있죠. 그러면 유체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이렇게 흐르게 된 것은 여기 액추에이터로 들어가는 유체 양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액추에이터로 들어가는 유체 양을 제어하는 것이 미터인 방식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이런 경우는 전진 속도를 미터인 방식으로 제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쪽 후진단에 달려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체크 밸브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흐를 때 들어가는 유체 양을 제어하므로 이것은 후진 속도를 미터인으로 제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터 방식 회로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유체가 이쪽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고 했을 때 이렇게 액추에이터에 나오면서 제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회로도는 전진 속도를 미터 아웃 방식으로 제어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대로도 이제 후진 속도를 미터인과 미터 아웃 방식으로 설계를 하려면 반대편에만 그대로 밸브를 달기만 하면 되니까 이것도 꼭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블리드 오프 방식이 있는데요. 자, 블리드 오프 방식은 이 유체가 액추에이터로 가기 전에 그 액체의 양을 이 교축 밸브 양방향 유량 제어 밸브를 이용해서 탱크로 가는 양을 제어하게 됩니다. 즉 탱크로 가는 양을 제어를 해서 이 부분이 20%를 탱크로 보낸다고 한다면 80%가 액추에이터로 가겠죠. 미터인 방식과 미터아웃 방식은 이 부분이 유로에서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그 유체 양을 제어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간접적으로 탱크로 보내는 유체 양을, 버리는 양을 좀 조절을 해서 액추에이터로 실린더로 들어가는 양을
조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블리드 오프 방식이 되겠고요. 다음은 방향 제어 회로입니다. 방향 제어 회로도 마찬가지로 이 밸브가 어떤 것이 쓰였냐 이런 것을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 파선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파일럿 체크 밸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일럿 체크 밸브가 이 양쪽에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로킹 회로도가 되겠고요. 이 시퀀스 회로도는 이 시퀀스 밸브를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움직이게끔 설계한 것이 시퀀스 회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로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 제어 선도라는 것이 있고요. 온오프 표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이 단계 선도가 되겠는데요. 이 변이 단계 선도를 가지고 이 A 실린더와 B 실린더의 그 전진과 후진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이 단계 선도는 실기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니까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A 실린더와 B 실린더를 제어한다고 했을 때, A 실린더가 먼저 전진하게 되면 B 실린더는 가만히 있고, B 실린더 그 다음 전진하게 되면 A 실린더는 전진한 상태에서 유지하게 되면서 그 다음 후진하는, 그 다음 B 실린더도 나중에 후진하는, 이렇게 실린더 간의 전진 후진 그 순서를 나타낼 때 우리 변이 단계 선도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실린더의 전진 후진 위치에 따라서 그 설계하는 방법, 순차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변이 단계 선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바로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로의 명칭으로 옳은 것. 자, 우선 회로들을 보시면 이제 밸브를 우리가 기호를 숙지하고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것인데, 이 파일럿 체크 밸브가 보이시죠? 이 체크 밸브가 있고 이렇게 파선이 있으면 파일럿 체크 밸브인데요. 이 파일럿 체크 밸브가 양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양쪽이 로킹이 된다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로킹 회로도가 되겠죠. 로크 회로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